쌍용차가 우리 스포일러 채널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최근에 본사 직원들하고 저희가 직접 연락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문도 주고받고 좋은 방향으로 대안을 같이 논의하고 직접 실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참 감격스럽기도 하면서 쌍용차를 높게 평가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얼마 전에 나간 영상들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쌍용차가 저희랑 연락을 주고받은 뒤로 실제로 저희가 제안했던 대로 보도 자료와 안내문을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쌍용차가 공식적으로 안내해준 내용 그리고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추구 순번 문제랑 내비게이션 풀사이즈 화면 그리고 스마트폰 미러링 문제 모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쌍용차가 공식적으로 안내만 해줘도 문제가 안 될 것들이라고 했죠. 최근까지 공식적인 안내가 없었고 이것 때문에 계속 추측만 생기고 하다 보니까 논란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제안드렸던 건 대략적인 해결 기간이 담긴 내용이라도 보도 자료나 고객 문자 전송을 통해서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쌍용차한테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안 좋은 여론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쌍용차가 저희랑 이야기를 나눴던 대로 7월이 끝나기 전에 관련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28일에 나왔는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레스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추구 순번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공장 직원들이 8월 초에 여름 휴가를 가면 추구가 더 늦어진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쌍용차 노조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토레스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인데 휴가를 반납하고 주말 특근까지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쌍용차 회사뿐 아니라 노조도 얼마나 협조적이고 절실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계약 출고팀하고 나눈 내용도 일부 들어갔는데 지금 토레스가 진짜 대박이 났더라고요.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계약 건수가 5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하면 10개월 이상 대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노사가 협력하고 있다는 거죠. 대기 기간 10개월 이상이라는 게 진짜 현대차한테서나 보던 숫자잖아요. 토레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 2교대 전환, 이건 주중에 공장을 풀가동한다는 내용이었고 여기에 여름 휴가 반납 그리고 주말 특근까지 진행한다면 대기 기간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부품 수급만 제대로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 내용하고 같이 고객한테 안내도 해주고 사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한 내용도 보도자료에 반응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 순서대로 생산이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영업 일선에 안내문을 보내서 고객들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일자별 생산 일정을 수시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객들도 이제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차 출고 기간이나 생산이 궁금하다 그러면 영업사원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영업사원들도 본사로부터 공식적인 내용을 받아둔 상태니까 막힘 없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화면 문제를 언제 해결할 건지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쌍용차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지를 한 적이 없어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도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켜면 오른쪽에 시계가 나오고 정작 내비게이션은 8인치 크기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불만 아닌 불만이었거든요. 이건 10월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쌍용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거나 서비스 센터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내비게이션도 이제 12.3인치 풀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 미러링 서비스. 이것도 쌍용차 공식 안내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것도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미 사전 계약 단계에서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의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능을 넣기 위해 개발 중이고 개발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차주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냐면 쌍용차가 해당 기능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쨌든 개발이 완료되면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리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라서 안심하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최근 있었던 내용을 마무리 짓는 개념인 것 같고요.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나와서 이것도 다뤄드리겠습니다. 쌍용차 노사가 KG 컨소시엄하고 3자 특별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쌍용차 노조 그리고 KG그룹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일종의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고용노동과 관련된 조건, 지속 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 상생 협력과 투명 경영, 합의사항 이행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 회사랑 노조만 협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쌍용차를 인수할 KG그룹까지 같이 합의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3자가 같이 합의한 내용이 되니까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죠. 일단 고용안정 관련해서는 4가지 정도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지급의 임금 포함 공익채권 변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이건 아직 완전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일정하고 방안을 다시 합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결국 뭔가요? 채권단 변제를 높여주고 변제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밀린 임금도 지불할 수 있으려면 회사 성적인
계속 되어야 하잖아요. 이게 발전 전략 내용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전동화랑 자율주행 같은 신기술 개발, 그리고 신차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중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조달, 투자비 집행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정하는 거,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연구개발 부문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공장 건설 추진 내용도 있었고, 회생 절차를 마친 이후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여기에 모든 구성원들이 비전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쌍용차랑 직접 소통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영상에서 모두 다른 내용들이라는 거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 쌍용차랑 연락을 할 때 쌍용차 내부에서 저희 영상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괜히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게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국산차 회사들 있죠.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례를 쌍용차가 굉장히 단기간에 심지어 엄청나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고객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건 뭔가요? 제가 거의 3일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고객들하고만 소통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채널하고도 좋은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하고, 이걸 통해서 더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빠르게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한다는 거고요. 저희랑 연락을 한 지 하루 만에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건 쌍용차가 고객들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나오는 말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처도 빨리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쌍용차가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다른 경쟁사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여론이 구매에 영향을 안 줄까요? 당연히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진상 고객들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꼭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공론화되고 있어요. A 회사는 이걸 무시하고 B 회사는 이걸 어떻게든 개선하겠대요. 당연히 B 회사 제품을 사겠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쌍용차가 진짜 작정했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기업이 사과를 하거나 뭔가 안내를 할 때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왜 이런 걸 안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과하는 순간 잘못이나 문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인정했다는 건 무조건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거고, 이 개선 비용은 작을 수도 있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쌍용차도 연매출이 2조 4천억이 넘는 중견기업입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리스크가 너무 커서 신중해야 합니다. 쌍용차 직원들은 그럼에도 사과와 안내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대처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무조건 사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안내만 해줘도 고객들의 불만이 크게 줄어든다는 건 쌍용차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계속 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과하지 않고도 최근 저희 쌍용차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 내부적으로도 확인 중에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빠르게 공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고객들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있고 문제 해결도 빠르게 할 수 있게 노력 중이라는 말을 통해서 문제 해결까지의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가 나오면 고객들도 그래도 우리 목소리를 듣고 있구나,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봐야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신뢰와 이미지 두 가지 모두를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쌍용차는 고객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미디어 채널, 본사, 노조, 그리고 인수 예정인 KG그룹까지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쌍용차는 계속해서 신차를 출시할 겁니다. 고객들도 점점 많아질 거고, 이 상황에서 요즘 같은 좋은 대처를 계속 보여준다면 고객들의 신뢰도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대응을 지속해주는 쌍용차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토레스 차주 및 계약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에 이런 선순환 구조 내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